도로 위에 많이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중고차 시세 이렇게 저렴했구나. 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유류세 할인폭이 감소되면서 휘발유 기준으로 기름값이 60원에서 7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한 달 1000km 주행한다면 6,000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1,700원대로 비싸긴 합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차까지 고장나면 가슴 아프겠죠. 오늘은 고장 적고 가성비 좋은 500에서 700만원 사이 중고차 11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마다 종특과 고질병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중고차 구매 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종에는 경차는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아 K3입니다. K3는 아시다시피 전신이 포르테의 후속 차량입니다. 포르테의 철판이 얇아서 휴지테라는 오명까지 있었는데요. K3로 오면서 철판과 편의 옵션을 대거 적용했죠. 이는 현대가 대중적으로 아반떼 MD를 만들었다면 K3는 통풍 시트나 에스파스, 주차 보조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등 고급 옵션을 추가해서 아반떼보다는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확실히 아반떼보다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준준형이라는 등급을 뛰어넘지는 못하죠. 엔진은 1.6 GDI 엔진이 들어갔고 변속기는 자동 6단이 적용됐습니다. 전장은 4.56m, 전폭은 1.78m로 적당한 크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그리고 초보 운전자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차량입니다. 현대의 GDI 엔진의 고질병은 엔진오일 감소와 냉각수 감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누수 방지제나 엔진오일 첨가제, 케미컬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큰 돈을 들여서 정비하기보다는 우선 2~3만원짜리 케미컬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오일 유각 필터는 정품을 사용을 하세요. K3 초기 모델의 신차 가격은 1,800만원대인데요. 2014년식 11만 킬로를 주행한 중고차 가격은 500만원대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초보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인지 자잘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팬더나 문짝 사고 이력은 큰 사고가 아니니까 적당한 금액 선에서 엔진과 실내 상태가 좋은 차량으로 고르시면 가성비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쉐보레 올란도입니다. 중고차 가성비 차량에서 쉐보레 차량은 가장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올란도는 주행 성능, 실내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올란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란도의 2열 좌석과 3열 좌석을 모두 폴링하면 아주 평평해져서 성인 2명이 차박하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올란텔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올란도는 준준형인 크루즈의 차체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준준형 MPV 다목적 차량입니다. 준준형급에서 넘치는 2.0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해서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힘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 등 짐을 많이 실어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아쉽게도 사륜구동은 없고 전륜구동만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고장날 부분이 줄어들어서 장점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66m, 전폭이 1.84m로 요즘 나오는 차량 중에서는 스포티지와 비슷하겠습니다. 올란도의 고질병은 디젤 차이기 때문에 매연이 있는데요. 터보차저 호스가 주된 원리로 나오고 있어서 이 호스만 갈아주면 될 것 같네요. 또 하나는 변속기인데 10만 킬로에 한 번은 변속기 오일을 교환해 주어야 좋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가성비가 좋은 차량인 만큼 중고차 시세는 어떨까요? 신차 출고 가격은 2,800만원이 넘었는데 2013년식 14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 17%인데요. 정말 저렴하긴 하네요. 등산, 캠핑, 낚시 등 야외 활동이 많다면 올란도 넓은 트렁크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르노 QM3입니다. 이 가격대에 없으면 아주 섭섭한 차량인데요. 소형 SUV 중에서도 소형인 차량인데요. QM3가 가장 유명해진 건 디자인도 있지만 엄청난 연비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25km/L 이상 연비로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반대로 귀여운 외모로 여성분들에게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얼마나 아담한지 볼까요? 전장이 4.14m, 전폭이 1.78m입니다. 같은 소형 SUV인 트랙스가 4.24m 이니까 정말 아담하긴 하죠. QM3를 구매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하는 건 이 차에는 DCT 변속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인데 장점은 우수한 연비인데 단점은 출발할 때 툭툭 치는 변속 충격 느낌입니다. 저도 이 차를 안 타봤을 때는 몰랐는데 몇 번 타보니까 이래서 이질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출발할 때 어느 정도 이상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데 출발되는데 그게 좀 툭 튀어나가는 느낌. 그래서 QM3를 고려하신다면 꼭 시승을 해보세요.
고질병은 화면이 먹통이 되는 블랙아웃 현상인데 오디오 대비 후방 카메라 화면이 꺼지는 현상인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QM3는 작은 크기의 차량이지만 가격도 작진 않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2,5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2014년식 13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499만원입니다. 디젤 차량은 신차 가격은 비싸지만 중고차로 나오면 감가가 커집니다. 네 번째는 쉐보레 캡티바입니다. 제가 벌써 한 4번 정도 추천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투박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캡티바는 2007년 윈스톰 시절부터 동일한 차체를 사용했는데요. 2011년 엔진과 변속기를 바꿔서 캡티바를 출시했고 2013년에는 젠2 변속기를 적용해서 내구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캡티바에는 이전 올란도에서 사용한 엔진인 2.0 디젤 엔진이 적용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해서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냅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67m, 전폭이 1.85m로 현재의 스포티지와 비슷한데 당시에는 중형 SUV로 산타페와 소렌토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캡티바도 올란도처럼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접으면 아주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성인 2명이 차박하기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전체적인 공간감은 올란도가 더 넓은 느낌입니다. GM의 SUV 전용 플랫폼인 세타 플랫폼을 사용한 캡티바의 신차 가격은 3,2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2014년식 13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70만원입니다. 캡티바의 고질병은 올란도와 비슷한데요. 터보차저 호스 찢어짐으로 인한 매연이 대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랜저 HG입니다. 아직도 도로 위에 많이 보이는 차량인데요. 지금 봐도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없을 만큼 당시에 디자인적으로나 성능 옵션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죠. 차량의 크기가 이때부터 컸었네요. 전장이 4.91m, 전폭이 1.86m로 준대형 세단의 대표 차량이며 현대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드는 차량이죠. 내장재나 하체 부품을 봐도 그랜저부터는 훨씬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의 중고차 중에서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차종이죠. 예를 들어서 600만원짜리 모닝과 600만원짜리 그랜저가 있다면 어떤 차를 구매하실 건가요? 유지비 측면에서 모닝, 안전을 위한 그랜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라이드하고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한 차, 그러면 그랜저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왜 이 차량이 동네에 많이 보이는지 알겠죠? 그랜저 HG의 신차 가격은 옵션 포함 3,300만원인데요. 2012년식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20만원입니다. 그랜저의 고질병은 GDI 엔진을 적용한 관계로 노킹과 엔진오일 소모 이슈가 있습니다. 냉간시 초기 시동 때 특히 심하다고 하니까 중고차를 보러 가실 때 시동이 미리 걸려 있다면 소음을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덕이나 경사로 주행을 통해서 소음 여부를 더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벌써 쉐보레 세 번째 차량인데요. 그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트랙스는 우리나라 소형 SUV를 만들어낸 첫 번째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티볼리나 코나 같은 차량이 나왔지만요. 트랙스가 가진 의미는 크죠. 소형 SUV에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 차량, 당시만 해도 승용 디젤이 인기가 있었는데 쉐보레에서는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어서 디젤과 비슷한 출력과 토크를 광고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내구성도 좋고 매연 걱정 없는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한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엔진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볼까요? 1.4 터보이지만 실제 배기량은 1362cc로 1.35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출력은 140마력으로 2000cc 자연흡기 엔진과 비슷하고 토크는 20.4, 이 또한 2000cc 소나타 것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트랙스를 타면서 출력의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1.4 터보 엔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24m, 전폭이 1.78m로 아담한 크기인데요. 운전석과 동승석은 공간에 아쉬움이 없지만 운전석에서 공간을 더 넓게 쓴다면 뒷자리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인승이지만 성인 5명이 타기엔 좁을 것 같고 4명이 여행을 가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트랙스의 신차 가격은 2,400만원이었는데요. 2013년식 14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80만원입니다. 사회 초년생과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기 좋은데요. 아담한 차체로 부담이 적고 높은 SUV 스타일로 전방 시야가 좋은 까닭입니다. 트랙스의 고질병은 냉각수 누수가 검색이 되는데요. 냉각수 호수 정도만 교환하면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견적이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은 기아 카렌스입니다. 추천드리는 카렌스는 3세대 카렌스인데요. 1세대, 2세대의 큼직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학원, 과외선생님, 공무원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차량인데 아쉽게도 3세대 카렌스가 출시되면서 인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작아졌습니다. 실제 크기가 작아졌고 실내 공간도 좁아졌고 다른 회사들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지는데 반대로 작아지다니 카니발 고객을 뺏길까봐 그런 건지 아무튼 당시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럽형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인데요.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부품을 더 튼튼하고 좋고 가볍고 업규도 만족하게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따라서 비싸졌는데요. 요즘 많이 하는 그 돈이면 뭐 한다는 것처럼 이때도 카렌스를 살 돈이면 소나타를 샀겠죠. 근데 왜 카렌스를 추천하냐고요? 카렌스는 MPV 차량입니다. 다목적 차량이죠. SUV는 아니지만 높은 운전석 포지션으로 운전하기 편하고 사고 내릴 때 자세가 다리와 허리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은 차량입니다. 머리 위 헤드룸도 좋기 때문에 아이들 픽업용으로도 좋고요. 트렁크 접근 높이도 높지 않아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팔과 허리에 부담도 적습니다. 이제 왜 카렌스를 추천하는지 아시겠죠? 카렌스 오너들의 평점을 봐도 국산차 평균 점수인 8점을 넘어서 8.4점입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52m, 전폭이 1.81m로 경쟁 차종인 올란도와 비교해도 15cm 작은데요. 덕분에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기 편한 차가 됐으니 좋은 건가요? 엔진은 유럽형 1.7 디젤 엔진으로 140마력과 33토크로 힘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올류 카렌스의 신차 가격은 2,500만원이었는데요. 2013년식 1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40만원입니다. 카렌스의 고질병은 검색을 해도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지 고장이 없는 건지 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여덟 번째 차는 닛산 알티마입니다. 갑자기 일본차 닛산이냐고요? 예산 안에서 좋은 차를 찾다 보니까 일본차도 빠질 수 없겠는데요. 알티마 하면 워낙 장고장이 없기로도 유명하죠. 저도 10년 이상 된 일본차를 타봤는데 실내 내장재나 옵션이나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가속이나 제동, 핸들링 같은 부분은 이 차가 정말 10년이 넘은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차와 비슷한 수준, 아주 쫀쫀한 느낌을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당연 알티마도 있었는데요. 알티마는 일본으로 차를 정말 잘 만들었던 차량이라서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YF 소나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전장이 4.86m, 전폭이 1.83m로 크고 2열 송풍구와 2열 열선 시트까지 있어서 패밀리 세단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죠. 그리고 2500cc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해서 연간 세금으로는 몇만 원 더 내지만 장고장이 없고 내구성이 좋아서 엔진 오일만 제때 교환한다면 엔진으로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닛산 알티마의 신차 가격은 3,400만원인데요. 2013년식 12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575만원입니다. 특별한 고질병은 없지만 편의 사양의 부족, 계기판의 영어 사용 등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세요. 아홉 번째는 혼다 올류 어코드 9세대입니다. 연달아 일본차인데요. 내구성의 혼다입니다. 어코드는 혼다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는 글로벌 차종인데요. 이 9세대 어코드가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유는 하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9세대까지는 알루미늄 부품을 많이 썼다면 10세대부터는 강철판 절곡 부품을 더 썼죠. 장단점이 있지만 알루미늄이 내구성이나 승차감, 주행 성능에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어코드가 국내 시장에 보이기 시작한 건 8세대 어코드였는데 이 또한 북미나 다른 나라에서 어코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당시 국산차와는 다른 품질과 내구성을 경험해 보고는 타던 차를 국내에 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적게나마 수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은 V6 3500cc 엔진과 직렬 4기통 2400cc 두 종류가 있는데 오너들의 만족도는 V6 3500cc 엔진이 높은데요. 희한한 거는 큰 엔진인데도 연비 점수도 높다는 거죠. 그냥 기대를 안 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다는 거겠죠. 하여튼 공통된 오너 평가는 10년 동안 장고장이 없어서 다른 차로 바꾸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니까 바꿀 명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은 캠리를 타시는 분들도 같을 것 같던데요. 차량의 크기는 그랜저 HG와 많이 유사합니다. 전장이 4.89m, 전폭이 1.85m로 같은 시절을 풍미한 차로서 아주 똑 닮아있네요. 올류 어코드 신차 가격은 2.4인진 기준으로 3,5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2013년식 14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630만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은 파워펌프 실 누유, 크랭크 리테이너 누유라고 뜨는데요. 어코드 중고차 보실 때 꼭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수리된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열 번째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말리부가 벌써 이 가격
가격대에 있다니 감가가 큰 쉐보레 덕분이겠죠. 올류 말리부가 2016년도에 출시했으니까 벌써 8년이 되기도 했네요. 디자인으로 보면 8년이나 된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올류 말리부는 9세대 말리부로 이전 8세대 말리부가 투박하지만 단단하게 나왔다면 9세대 말리부는 날씬하고 세련되어졌습니다. 엔진은 1.5 터보 가솔린과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있는데 2.0 터보 가솔린 엔진은 캐딜락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서 250마력대 36토크로 차를 좋아하는 차쟁이들에게 달리기 욕구를 자극시켰죠. 달리는 만큼 기름은 쭉쭉 닳지만요. 제가 추천하는 엔진은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말리부인데요. 166마력과 25kg 토크를 내서 2400cc 자연 흡기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효율준 엔진이죠. 거기다가 멈춤의 시동을 꺼주는 기능도 들어가서 시내 주행 시 연료 소모를 아껴줍니다. 오너 평점에서도 1.5 터보 말리부가 2.0 터보 말리부보다 0.2점 높아서 1.5 터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네요. 아까 그랜저 HG가 4.91m로 엄청 컸는데 올류 말리부의 전장은 무려 4.92m, 전폭이 1.85m로 그랜저 HG와 비슷한 크기를 가졌으니까 엄청 큰 걸 아시겠죠? 올류 말리부의 신차 가격은 2,900만원인데요. 2016년식 14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690만원입니다. 올류 말리부의 고질병은 냉각 수통 깨짐과 뒷바퀴 쪽 소음이 있는데요. 엔진룸을 열었을 때 냉각수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승할 때는 방지턱을 넘을 때 뒷바퀴 쪽 소음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11번째 차량은 이 가격대 끝판왕 현대 LF 소나타입니다. 그랜저 HG의 끝물에 출시된 LF 소나타는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라이드 앤 핸들링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차량인데요. 이 당시 독일 니르부르크링에서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면서 많은 기술이 양산 차량인 LF 소나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물렁한 승차감에 불만이었던 국내 소비자들이 유럽산 차를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약간 딱딱하지만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있는 서스펜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렁이 서스펜션의 대명사였던 소나타도 조금 더 단단하게 믿음직하게 바뀌었는데요. 그게 바로 LF 소나타부터였습니다. 아마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LF 소나타는 명물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더 비싼 그랜저가 더 좋긴 하지만 그랜저는 IG부터가 좋습니다. LF 소나타는 7세대 소나타로 파격적이었던 YF 소나타에 비해서 무난했던 디자인 때문인지 초기 판매량과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핫한 모델입니다. 왜 핫하냐고요? 첫 번째, 넓은 실내 공간 때문이죠. 전장 4.86m, 전폭 1.87m에서 오는 넓은 실내 공간이 4인 가족 패밀리 세단으로 아주 딱이고 아이들 픽업용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크기이죠. 둘째, 적당한 덩치로 경차 준중형 차보단 안전하고 셋째, 현대차이기 때문에 정비 등 소모품 비용도 저렴하니까 소나타가 인기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소나타의 신차 가격은 2,500만원이었는데요. 2015년식 1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가격은 690만원입니다. LF 소나타의 고질병으로 검색되는 건 사이드미러 소음, 트렁크 버튼 같은 자잘한 것들만 보이는데요. 중고차 보러 가시면 사이드미러 접었다가 펴보시고 트렁크 버튼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셔야겠네요. 500에서 700만원대 중고차 2편은 여기까지입니다. 500에서 700만원대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기도 어렵고 고민도 많이 되실 거예요. 추가로 중고차를 찾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 중인 차량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